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제출한 농가는 3분의 1도 되지 않아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무더기로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2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탓에 이번 주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산지 유통센터가 수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적자로 사업장 폐쇄까지 우려되고 있어 농가 피해는 물론 고용 불안정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경북 칠곡 석정농협 직원들이 남다른 기지로 나흘 사이에 2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년부터 정부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출 기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닷새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5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줄줄이 폐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9일 남았습니다. 주말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농가에게 남은 시간은 5일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 5만 9,200가구 가운데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받기 위해 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3만 9,262가구입니다. 이들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로부터 적법화 이행기간을 1년 이상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마감을 2주 정도 앞둔 13일 기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1만 6,939가구, 총 43%에 불과했습니다. 57%에 가까운 2만 2천여 가구는 아직 제출을 안 했거나 못한 겁니다. 그 설계 거기에서 맡기면 잘 안 해줘요. 돈이 적고 그러니까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농민은 더 힘들어요. 27일까지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축사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했기 때문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언제까지 측량하겠다는 측량 계획서만 첨부해도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느슨하게 바꿨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적기 측량이 어려워 측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측량 계획서 또는 우리 지역 축협에서 작성한 측량 계획만으로도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축산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임박해오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실장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의 지자체장에게 보냈습니다. 정부는 신청 농가가 27일까지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접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면 조례를 빠르게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에 농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행계획서 제출이 완료돼도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7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적법화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적법화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적법화를 가로막아온 건폐율,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면적 상향 조정, 입지제한구역의 구제 방안 등 핵심 과제들은 제도 개선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 부처에 26개 법안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도저히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뭐 입지 제한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은 또 우리 그 농가분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지금 정부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축산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이 20여 개의 다른 법률과 연계돼 있다 보니 가축분뇨와 관계없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농가들에게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단체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는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은 물론 국내 축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먹거리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축산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MBS 뉴스 엄하은입니다. 조합원들과 농민들의 수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수억 원씩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가 최저임금 급등 여파로 수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전국 377개 농협 산지유통센터 손익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만 센터당 평균 1,2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88곳 사업장은 흑자를 냈지만 189곳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적자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한 사람당 인건비는 112만 5,750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16.4%나 증가한 131만 22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산지 유통센터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자 때문에 계속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업장 폐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농가 피해는 물론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비가 자꾸 오르니까 그렇죠. 또 선별사들을 전부 다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려주고 하면은 당연히 산지유통센터에서는 그렇게 수익도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협 경제지주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예산을 2018년 80억 8,800만 원에서 내년엔 110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농협 산지유통센터 운영협의회 조합장들은 기재부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예산이 증액되도록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석정농협 직원들이 나흘 만에 2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발빠르게 대처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2명의 농협 직원을 만나봅니다. 박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31일 한 70대 남성이 농협 직원에게 통장을 건넵니다. 이 남성은 다급하게 예탁금 4천만 원을 중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는 걸 느낀 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800만 원을 요구했고 장모 씨가 연체 사실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소해 주겠다.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폰으로 직원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해당 고객은 카드 대금 연체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기록 삭제를 위해 돈을 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나흘 후 우연히 같은 지점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농협으로 찾아와 농협 법무팀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던 겁니다. 고객님께 2천만 원을 송금을 하면 대환대출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있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법무부 계좌로 송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금주가 외국인이라서 이거는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빠른 대처로 나흘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2건이나 막아낸 석정농협 직원들. 이병우 칠곡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윤기수 지점장과 백승재 과장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MBS 뉴스 박동민입니다. 알면서도 당하고 조심해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잠시 주춤했던 보이스피싱이 지난해부터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16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농촌 주민도 적지 않아 고령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도 속는 사람은 속는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이 1,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116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피해액은 1인당 평균 860만 원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02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 1,038억 원보다 7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피해자 수는 2만 1,0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4%나 늘어났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이유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데다가 경기 불안과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합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 이체 등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유용한 금융회사의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깜빡 속아 이체를 하더라도 3시간 안에 이체 취소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명 안심통장이라 불리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습니다.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 원 소액 송금만 가능하게 설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 덕분에 농민들은 유기질 비료를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내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예산은 1,34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2017년 1,60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 줄어든 데 이어 다시 149억 원이나 삭감된 겁니다. 현재 유기질 비료 20kg들이 한 포대당 정부는 800에서 1,300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00원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차등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농가들은 한 포대당 정상가의 약 50% 비용으로 유기질 비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또다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농가별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농민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검증된 비료들을 5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영양 성분이 어떤 보증이라든지 그게 제대로 안 된 비료들이 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농민들한테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어떤 토양이나 작물에 있어서도 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최근 영농 규모가 커지고 시설 재배 농가들이 늘면서 유기질 비료 신청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정부 예산안대로 국고 지원이 축소되면 내년도 농민 생산비 부담이 243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농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특별한 이슈가 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앤 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북 고창에 특별한 포도나무가 있어 화제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비결은 유기농에 대한 농장주의 철학과 열정에 있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이 특별한 포도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6,6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 안에 수많은 포도송이가 열려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한 그루의 나무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포도 농장에서 한 그루에 50송이 정도의 포도가 열리는 것을 생각하면 100배나 많은 송이가 열리는 겁니다. 올해로 포도농사 21년 차인 농장주 도덕현 씨의 철학이 이 같은 포도나무를 키워냈습니다. 다른 포도밭을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일률적이잖아요. 일자로 쭉 해가지고 그거 이제 사람한테 맞추는 농법이에요. 그것은 다 나무마다 이렇게 개성이 있고 다 형질이 있는데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나무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 농장의 포도는 수확량만 많은 게 아니라 품질도 뛰어납니다. 다수와 고품질의 비결에 대해 도시는 토양을 친환경 탄소순환 농법으로 관리한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순환 농법은 산속의 대나무밭 같은 발효형 토양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보리겨, 밀겨, 비지 등으로 만든 특제 퇴비에 참나무, 대나무 톱밥과 같은 천연 재료를 섞어 땅에 뿌려 발효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땅심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별도의 농약이나 무기질 비료를 뿌리지 않고도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도시는 설명합니다. 이렇게 생산한 포도는 다른 농가에 비해 1.5배 더 높은 값에 팔립니다. 도시가 최근 직거래로 판매한 포도는 4kg들이 한 상자에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유기농만 했는데 한 5, 6년 동안은 30% 팔고 나머지 70%는 다 폐기를 했어요.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원했던 가격에 한 5, 60%를 제시를 하면서 딱 주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딱 팔아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 내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도 농장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열정으로 남들과 다른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N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5년 이상 김치를 연구한 장인들이 100%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든 김치가 공영 홈쇼핑 8월 인기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8월 한 달간 한성식품 등 3개 김치업체에서 판매한 매출액은 38억 7,500만 원으로 세 종 모두 8월에만 각각 10억 원이 넘는 높은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강원 지역 농업인 단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강원도 농업인 단체 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곽달규 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 연합회장이 선임됐습니다. 각 단체 간 정보를 교류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발족된 총연합회는 농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8년 전국 한우 경진대회가 10월 11일부터 이틀간 경기 안성 농협 안성 팜랜드에서 열립니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한우의 개량 성과를 평가해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며 도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0마리가 최고의 한우 자리를 놓고 장울 겨룰 예정입니다. 최근 잦은 비로 구기자 탄저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구기자 탄저병은 비가 자주 오는 조건에서 발생하며 비바람에 의해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서로 다른 약들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